Copy that mone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덴머입니다. 오늘 12월 31일 막일인데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끝없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횡보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두 번째, 끝나게 된다면은 위든 아래든 큰 시세 발산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이게 방향이 없으니까 여기서 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방향은 갑자기 언제 생길 것인지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글로벌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편입 제외 여부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일본이 외부적으로 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 개입 여부가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어떤 이벤트가 촉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대응해야 될 거는 먹더라도 짤먹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포 상태를 유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횡보 절반은 뭐 잘 발라 먹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무포지션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방향이 나온다면은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1번, 2번, 3번, 4번을 가져왔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 빨간색 실선 라인은 11월 달에 형성된 81K 라인을 저가로 하는 상승 트렌드입니다. 이후에 일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살짝 이 추세선을 훼손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익스텐션으로 제가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그 이후의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선 안에 가격이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이미 수차례 훼손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선은 이제 더 이상 신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내린다는 얘기냐? 그건 아닌 게, 올해 하반기의 차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10월 달부터 한 주구장창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11월 달에 저점을 찍고 가격이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12월에 와 있다. 원래 같은 경우라면은 이 하단선이 훼손이 된다면은 크게 한 번 더 하락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패턴 자체는 플래그에 이제 가깝게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 기대만큼 한 번 더 내릴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주요 추세선을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 자체가 훼손되긴 했지만 여기서 부비적거리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을 의미를 합니다. 한 12월 중순부터 시작한 94K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는 이 파란색 점선이 유효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이런 식으로 부딪히고요. 근데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변수가 생기는데, 이 하락 트렌드를 급격하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롱이 나올 거라고 이제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올 만한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가를 다시 한번 훼손을 하고, 그렇다고 여기서 또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파란색 점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채널을 다시 셋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 또한 피보나치 익스텐션의 맥락에서 새로운 파란색 실선 하락 채널을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었다. 결국에 이 선이라는 것은 그리기 나름이지만 똑같은 하락 채널이라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맥락이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일선으로 해석할 경우 우리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머물러 있다. ING다. 두 번째, 점선으로 해석할 경우 채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변동성이지 우리는 이미 상승 기류에 올라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박스인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는 그림 같아요. 기본적으로 박스가 완성이 되려면요, 여러분, 최소 2개 이상의 점이 상단 하단에 각각 찍혀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아니 이건 박스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단 부근을 여기로 한다고 했을 때 명확하게 하단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하락을 한 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랫단이 컨펌이 되어야지 박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박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 박스도 살펴본다면은 조금 묘하게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우리가 이 박스를 반갈죽했을 때 이 점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0, 50,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격은 기본적으로 상단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점선 부근을 지지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은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무슨 저항을 받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은 박스로 해석하더라도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롱에도 근거가 있고 숏에도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큰 베팅이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위아래 발라먹을 자신이 없다면 매매를 조금 쉬시는 게 지금은 정답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베팅, 큰 베팅을 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첫 번째로 89.6, 89.1K의 지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롱 입장에서는. 만약에 박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또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은 어쨌든 이런 식의 어센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스가 아닌 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계속 고가를 두들기는 과정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돌파해서 사든 아니면은 다시 내려오는 경로에서 매수를 받든 89.6, 89.1K를 롱사이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락을 기다리는 건데 사실상 이 중간 지대는 횡보가 만약에 아래로 끝나게 될 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최소 85.5, 86.1, 85, 84.3 이 사이에서 매수 기회를 찾는 게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롱이다 숏이다 단정 짓기보다는 조금 무포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들을 설명드렸지만 1번, 2번, 3번, 4번을 다 보더라도 이게 롱이네 이게 숏이네 라고 단정적인 힌트를 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연말이니만큼 오히려 지금은 좀 차분히 차트는 이제 좀 뒤로 하시고 한 해를 돌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